50대 여자분이 50대 초반분이 오셨어요. 얼굴은 처져서 얼굴은 자꾸 처지는 것 같아요. 팔자 좀 생기고 입가 좀 생기고. 내년에 뭐 결혼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답답하지. 아픈 건 싫고 그 처지는 것을 좋게 하는 시술을 리프팅 시술이라고 하죠. 리프팅 시술은 방법이 많아요. 이제 수술적인 방법, 실리프팅 하는 방법, 주사로 하는 방법, 더머톡신, 스킨 부스터, 볼륨 리프팅, 필러나 스컬트라를 이용하는 방법, 레이저 리프팅, 대표적인 게 뭐 슈링크 울세라, 뭐 인모드, 서마지 뭐 이런 등등. 매뉴얼 리프팅, 마사지, 경락이라든지 가정용 미용 기기 이런 등등. 그리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나 피부에 좋은 영양제 뭐 이런 방법, 크게 보면 한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로 갈수록 수술로 갈수록 효과는 좋죠. 뭐 거상술 수술하는 게 좀 더 좋을 거고, 뭐 비용적인 측면들은 이제 수술이 좀 더 비싸니까 가면 갈수록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어느 걸 선택하느냐, 그거는 이제 뭐 나이나 본인의 처짐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정도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뭐 쉽게 말해서 뭐 20대, 30대 뭐 피부도 괜찮은 사람들은 뭐 영양제 좋은 거 먹고 뭐 가정용 미용 기기만 해도 훨씬 좋아지고 경락이나 마사지 받고 그러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20, 30대가 지나서 집에서 암만 해봐도 한계가 있는 거지. 병원에서 어떤 레이저 기기 같은 거, 주사 치료를 받으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나이가 좀 더 돼서 뭐 40대, 50대 여기서 또 한 단계 좀 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되면 어떤 실리프팅, 그죠? 60대, 70대 뭐 됐는데 얼굴이 많이 처졌어.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해도 사실 가성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내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좀 떨어져. 그렇게 되면 아예 뭐 수술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클 수 있겠죠. 뭐 50대 초반인데 사실 그리고 시술 별로 안 해봤어. 처음부터 막 실이라든지 수술로 가는 거는 좀 힘든 방법이고, 더머톡신 시술 같은 거를 먼저 권하고, 그렇게 해서 얼굴이 좀 좋아지면 뭐 계속 더머톡신 맞으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한 단계 더 어려 보이고 싶어. 그렇다면 이제 실리프팅을 먼저 시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봤다면은 뭐 어떤 뭐 레이저라든지 뭐 주사,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한 걸 느끼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실리프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계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정도,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이저랑 주사 방법은 피부를 올리지 못해요. 타이트닝을 주는 거지. 타이트닝을 줘서 얼굴이 안 처지게 만드는 거죠. 올라가 보이는 거지. 실리프팅이나 어떤 수술적인 방법은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안쪽에서든 뭐 어디든 간에 약간 위치를 더 위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효과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실리프팅이라고 통칭하지만 사실 똑같지 않거든요. 옛날에 했을 때는 막 멍들고 아프고 붓기도 많고 고생했는데 얼굴은 별로 안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분들이 물론 뭐 그런 분들은 올 수도 있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친구가 했는 걸 보니까 뭐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시술을 받는 경우가 우리는 사실 종종 있거든요. 뭐 50% 이상은 거의 재시술 다른 데서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다시 해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죠. 일단은 얘기하는 게 크게 시술할 때 별로 안 아팠다. 왜 이렇게 안 아파요? 멍도 안 드네요. 붓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통증도 옛날보다 훨씬 적어. 물론 하고 나면 위쪽에서 이제 실이 당겨주기 때문에 뭔가 당기는 뻐근한 뭐 그런 통증들은 당연히 발생하는 건데, 그 정도 통증이 있으면 옛날보다 덜 아팠던 것 같아 라고들 얘기하거든요. 왜 옛날엔 아팠는데 왜 지금은 덜 아프냐. 실리프팅에 보통 이제 뭐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들을 보면 피부가 울거나 좀 딤플, 한쪽이 푹 꺼지거나 보조개 들어가듯이 쑥 들어가거나 생기는 원인은 너무 피부 밑에서 실이 지나가서 그래요. 처음에 시술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면 이게 이제 딤플이 생기는 거고 피부가 이상하게 울어버리는 거죠. 이게 쭈글쭈글해진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이 녹고 나면은 그런 현상들이 훨씬 뭐 적어지고 거의 풀리기도 하고, 효과가 뭐 너무 이게 세게 있다면은 그게 좀 지속이 되기도 해요.
결국은 피부에 너무 얕은 층, 서브큐테니어스 팻 쪽으로 피하 지방 쪽에 시술이 되면 이것들이 이제 우울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는 이 밖에 2층을 당겨준다기보다 이쪽에 안쪽에 있는 층들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실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 우울증을 하거나 딤플이나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 인대들은 피부를 잡아주는 어떤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이런 지지대 자체를 힘을 줘서 위로 좀 붙여주는 거죠. 나무로 따지면 잔가지들이 있는데 이 나무의 기둥을 당겨주는 힘을 준다. 안 내려오게 잡아주면 당연히 이 가지들도 안 내려오게 되는 거죠. 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깊은 층에서 단단하고 오래가는 실을 쓸 수 있다. 여기서 쓰는 실들은 이제 PDO 실을 써서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실들을 많이 쓴다고요. 근데 안에서 하게 되면 훨씬 오래가는 PLA 같은 실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왜 전부 다 안에 하지 않고 바깥에 하느냐? 왜냐면 안쪽에 접근하는 게 힘들어. 필러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에 하는 게 쉽고 안에 하는 게 훨씬 힘들다. 피하 지방에도 혈관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안쪽에도 굵은 혈관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멍이 들 확률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만 하면 아무래도 멍들 확률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안쪽에서 해줄 때는 좀 테크닉이 많이 해봐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뉼라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캐뉼라는 끝이 뭉뚱하기 때문에 손상을 안 주게 되죠. 멍들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리고 일단 멍이 줄게 되면 붓기는 당연히 준다.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조직 손상이 많으면 붓기, 그리고 멍이 들어도 붓기. 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조직 손상이 많이 돼요. 바늘이라는 거는 아주 조그만 칼이라고 봐요. 끝이 아주 뾰족한 칼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짧게 들어가면 괜찮지만 이게 길게 쭉 바늘로 들어가면 이걸 다 커팅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이 되고, 이렇게 바늘로 들어가는 자체만 해도 부어. 그런데 혈관을 건드려서 멍이 생기면 또 부어, 더 부어. 바늘로 하느냐 캐뉼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붓기는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멍도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멍과 붓기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시술을 하면서 손상을 거의 100% 안 줄 수는 없지만 거의 주지 않고 블런트한 걸로 그 공간을 따라서 부드럽게 조심조심 쑥 들어가면 사실은 데미지 줄 조직들이 거의 없거든요. 조직을 손상을 줘서 아프고 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어떤 실을 쓰느냐, 어떤 브랜드의 실을 쓰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브랜드의 실을 쓰든 어떤 걸 쓰든 간에 시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실을 쓴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부위에 어떤 개념으로 시술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실 리프팅은 효과, 그리고 멍이나 붓기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은 최대한 굵은 실을 쓰는 게 효과가 좋을 거고, 멍이나 붓기가 안 드는 시술이 좋은 시술일 거고, 통증이 적은 시술이 좋은 시술일 거고, 아프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좀 뻐근한 느낌들은 실 자체가 당겨주는 그 힘 때문에 약간 뻐근한 건 있겠지만, 그렇게 조직이 손상돼서 아픈 건 없는 거죠. 실 리프팅의 어떤 성패나 어떤 결과는 이런 것들이 좌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프팅 시술의 어떤 교과서들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거울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다. 리프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사실은 시술하는 의사보다 환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죠. 이분은 이제 40에서 50대의 사람들은 턱선에 이렇게 앵글, 각진 부위 여기를 위로 올려서 사실은 아래쪽에 처진 얼굴을 올립니다. 그때보다 나이가 더 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턱선 끝을 당기고 광대뼈 부분을 위로 당긴다. 왜냐면 요것만 해서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 당기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처지는 거죠. 수직으로 올라가야지 최대한 예전 모습하고 비슷해진다. 만약 팔자주름을 없애려고 옆으로 당긴다면 사람의 얼굴이 변하게 되겠죠. 얼굴은 크게 나누면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의 정면은 표정 근육이 있어서 굉장히 잘 움직이는 부위예요.
그런데 바깥쪽 부위, 얼굴의 측면은 표정을 해도 안 움직여요. 왜냐면 여기 표정근이 없거든. 그래서 자, 얼굴 리프팅을 한다고 이 정면의 얼굴에 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움직이는 근육과 이 실들이 서로 싸우게 되지. 이런 표정을 짓거나 밑으로 내리는 표정을 짓면 실이 움직여요. 이 표정근이 없는 바깥쪽 측면에다가 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측면에는 이 실을 간섭할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측면 얼굴을 수직으로 당겨주는 시술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시술이고 간섭을 받지 않는 시술이죠. 시술들은 이 측면 얼굴을 위로 수직으로 당겨주면서 굉장히 골고실을 사용하죠. 측면 얼굴을 당겨주고 측면 얼굴을 타이팅 시켜주는 게 실리프팅에서는 중요하고 이게 훨씬 오래 가는 시술이고 안정적인 시술이다. 앞면의 얼굴에 만약 처짐이 많이 발생했고 이게 이제 꺼짐과 연관이 있다. 눈 밑이 꺼져서 팔자가 많이 쳐졌다면 눈 밑에 안에 있는 심부지방 쪽에 필러나 스컬프트나 등을 채워서 리프팅 시키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다. 얼굴의 정면 쪽에서 리프팅은 볼륨 리프팅 위주로 접근을 하고 얼굴의 측면, 표정근이 없는 측면은 수직으로 리프팅하고 굴곡실을 사용하고 안에 깊은 인대를 좀 타이팅 시키고 당겨주는 이런 느낌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리프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면은 볼륨 리프팅, 얼굴의 측면은 실 리프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